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현재 3살 된 아이가 있고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민 끝에 익명을 빌려 주저리 얘기해볼게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 경험이 전무후무하던 저는 첫사랑과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바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바보 같다고 욕먹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고 날 사랑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혹은 쉬는 날 친구 한 번 만나는 적이 없고 항상 가족과 보냈어요. 결혼 생활 3년 내내 말이죠. 내 주위 모든 사람이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도 늘 남편 자랑하고 다녔고요. 불과 4일 전에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내 전부를 다해 믿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핸드폰 지갑 검사 한 번 한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용카드 내역 문자를 삭제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그게 촉이었는지 하지도 않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대체 뭘 샀길래 카드 내역을 삭제한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신용카드는 모두 남편의 명의였고 돈 관리도 모두 남편 몫이었어요. 저는 성격상 꼼꼼하지도 않고 아이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며 쓰기 담당이었거든요. 카드 명세서 확인도 한 적 없고요. 이해 압니다. 제가 바보였죠. 그래서 4일 전 맘먹고 모든 카드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두 번씩 22만원, 23만원이라는 목돈이 빠져나가 있고 상호는 모두 안마시술소였어요. 그 충격으로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요.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물었더니 당황하는 기색 역력한 목소리로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랍니다. 잘못 찍혔는데 뭘 설명한다는 건지. 남편이 온다는 그 시간 동안도 저는 정말 잘못 찍힌 게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 후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간 거 맞아. 집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창피하고 미안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마지막으로 아이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줘. 라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든 집에 오게 하려고 모두 이해한다고 돌아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전화는 끊겼고 남편은 회사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되어 수십 통 전화에 문자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던지겠대요. 집에 가고 싶대요. 원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무조건 돌아오라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얼굴 보니 화가 나더군요. 따귀를 날렸어요.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돌변하더니 집에 있는 살림살이 던지고 부수고 왜 때리냐면서요. 6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남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몇 대 맞았네요. 아직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도 떨리네요. 나는 그냥 막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애랑 살 길 찾아라. 라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사내 못 사내 실갱이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빌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어서 화를 내버렸어. 너무 수치심이 느껴져. 그걸 아는 사람이 뱃속 아이도 낳네 만에 그러고 있어요. 처음으로 간 건 몇 달 전 친구의 끌림으로 간 거였대요. 근데 카드 내역엔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찍혀 있더군요. 그것조차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말 말라니까 실은 군대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대요. 변명을 들어봤어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성욕을 못 참겠대요. 병인 것 같대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 와이프 아프다는 핑계로 와이프 일 있다는 핑계로 그렇게 드나들었대요. 심지어 재작년 제 생일 아이 아파서 입원 중에도 갔더군요. 둘째 임신 소식 후에도 갔고요.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대요. 이상하게도 참을 수가 없대요. 막상 하고 나면 가족 생각에 후회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곤 했는데 그래도 끝낼 수가 없었대요. 죄책감에 그렇게 가족에게 자상하게 대해줬던 걸까요?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기본적인 성욕구가 어떤 건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대신 모든 카드, 통장 경제권 당신이 관리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하고 절대 안 가도록 고쳐볼게. 그게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네. 이렇게나마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동안 감쪽 같았는데 심지어 부부관계도 정상이었고 칼퇴근에 틈만 나면 가족들과 여행 떠나고 왜 항상 카드값이 많이 나올까 의문을 품은 적은 있었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 그렇겠거니 난 어차피 쓰는 담당이니까 쿨하게 간섭 안 해야지 했었는데 남편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였는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더없이도 자상하던 운전하다가도 한 손으로 살며시 손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모였던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제 몸의 반이 부서진 느낌입니다.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주위에서 알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절대 이혼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사이 너무 이뻐하시는데 충격받아 쓰러지실까 말도 못하겠네요. 남편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00만 원대 중반. 전세금도 정말 몇 천만 원. 적은 돈. 그저 착한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저는 살 길도 막막할 것 같고 이혼한다 해도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처음엔 분노했다가 우울하다가 점점 무기력해지네요. 남편은 그 사단 이후로 잘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카드 통장 모두 내놓고 내가 뭐라 하든 잘못했다 열심히 같이 살자. 저에게 뭐든 처음이었던 제 남편이 수많은 여자들을 끼워놨다는 것을 제가 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곳을 칼같이 끊고 평생 다신 안 가며 살 수 있을까요? 혹 이게 병이라면 치료도 가능할까요? 한 번만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 기회를 준다 한들 남편이 고칠 수 있을지, 더 기반이 잡힐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님 지금 딱 잘라 갈라서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혼 무서워요. 온갖 정 다 떨어졌는데도 옆에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 상상할 수 없고 아이와는 떨어질 생각 없으니 아이를 잘 키우며 살 수 있을지도요. 모든 게요. 남편은 어떻게 그런 곳을 드나들면서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 말로는 모든 걸 걸고 맹세하건대 외도는 없었대요. 오로지 성욕 때문에 간 거였대요. 카드 내역 확인한 바로는 결혼 후 꾸준히 갔으니 연애 때도 드나들었겠죠. 카드는 결혼 후에 만들었으니까요. 연애 시절부터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제 스스로 둔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도 어떻게 감쪽같이 속았을까요? 그냥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와 아이와 행복하던 때로 그냥 그렇게 늙어가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물 나다가 또 멍하니 있다가 화가 나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젠 남편의 모든 게 거짓말 같아요. 결벽증 있던 그였는데 업소 여성, 드나드는 남성 혐오하던 그였는데요. 본인 험을 숨기려 더 강조했던 걸까요? 남편은 정말 병일까요? 손이 떨려 두서없이 썼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냐? 못 고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이프에 대한 신체적 의리나 도덕적 이성이 있다면 저 짓은 안 하지. 쥐줘도 생각도 없네. 남편이 진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고 걸리니까 싹싹 비는 거겠지. 안 걸렸으면 계속 잘 다니고 있었을걸? 게다가 어이없는 건 뺨 한 대 맞았다고 임신한 와이프를 때리냐? 정말 잘못한 거 알면 뺨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지. 임신한 지 와이프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놈 같은 이라고. 카드 내역 뽑은 거 잘 갖고 있으시고 병원 가서 맞은 거 진단서 끊으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맞아서 더 부풀릴 수 있으면 부풀리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가서 충격받았다고 진단서 끊으시고요. 이혼 서류 써놓고 일단 친정 가 계세요. 병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이죠. 평소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본가 친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는 다 자상하고 친절하고 착한 스타일 같은데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남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런 여자들 만나면서 그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면서 풀었을 것 같네요. 가장 힘든 게 어쨌든 믿고 있던 남자에게 배신감 느끼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고 상실감이 크실 텐데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차츰차츰 나아질 겁니다. 아이 낳고 아이와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의외로 쉽게 떨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힘내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주변에 또래 직장 동료가 많아 도움되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도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군요.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곳에 다니는 건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글쓴분 남편처럼 다녀오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욕구가 밀려오면 다시 찾게 되는 악순환. 해결 방법은 돈줄부터 막는 겁니다. 앞으로 생활비 직접 관리하시고 신용카드 전부 뺏고 통장 전부 뺏으세요. 어차피 퇴근 후 술 마시는 일이 필요한 것도 아닌 듯하니 매일 10,000원 정도만 현금으로 용돈을 주세요. 돈이 10만원 이상 모일 수 없게 지갑도 가끔 보세요. 갑자기 땡기거나 동료들과 함께 가고 싶어도 당장 카드 없고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그 고비 넘기고 나면 안 가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28살에 만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멘탈이 바닥을 칠 무렵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가족과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이 고팠던 저에게 연락도 쉬지 않고 해주었고 늘 자신이 제 곁에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다정한 남자친구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았고 제 지인들도 모두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남자친구는 공부만 하기에도 바쁠 시기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아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거 이상으로 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제가 전부 부담했고 시험 스트레스에 쩔어있는 그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고요.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줬고 하다못해 강아지 사료까지도 다달이 시켜줬네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고 저는 너무 버거웠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 외에도 밤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자친구를 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진짜 말 그대로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깨워주고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멘탈을 추스르지 못할 때마다 너는 잘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진 건 그냥 전부 다 내줬던 것 같아요. 그땐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합격했던 날 저는 남친보다도 더 기뻐했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양쪽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친 어머니를 뵙기 전날 제가 어머니께 드릴 꼬치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는 동안 그 자식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랑 2년 동안 만났더라고요. 잠자리 상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저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만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아주 이중생활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가 없는 척하면서 그 여자한테 여지를 주고 고백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몸만 탐했다고 합니다. 집에도 부른 적이 있고 카톡 프사 2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는 프사에는 제 얼굴을 해놓고 그 여자한테 보이는 프사에는 제 얼굴을 지웠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는 돈 한 푼을 못 내던 자식이 그 여자랑 만날 때는 모텔비를 자기가 다 냈고요. 둘의 카톡 내역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항상 밤 11시쯤으로 만났던데 저랑 매일 밤 10시에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뻔뻔하게 저랑 영상통화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저를 안심시킨 후에 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임용 합격한 뒤에는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 들어가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제가 편의점 일하는 시간에 그 여자랑 자동차 극장을 가고 끊임없이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술 담배도 안 한다고 했으면서 그 여자랑 술은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건지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거 압니다. 야가 빠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정신 나갈 정도로 사랑했고 정말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2년간의 제 삶에 그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진짜 남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자식한테 내다 바쳤던 모든 것들을 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고 이런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엔 그 여자도 내팽개쳐두고 저한테만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평생 치유하면서 살겠다고요. 답이 없는 카톡창에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까지 빌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고민까지 했고요. 그런데 어제 전화에서는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고 그게 다 제 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네요.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안 되니까 저러고 화내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니 화나고 눈물만 나네요. 이 일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자식은 여전히 천사의 탈을 쓰고 살아갈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되겠죠. 저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답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여기에나마 털어놓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쓴이는 일단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에 감사하시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육을 한다니요. 더러운 놈 절대 다시 받아주지 마시고 엿먹이시려면 임용되어서 근무 중인 학교 게시판이던 학부모든 교무실이던 증거 모아서 뿌리세요. 공무원, 특히 교사 집단은 엄청나게 보수적이라 무조건 타격이 있습니다. 증거 다 모아서 탈탈 털어주세요. 그런 놈이 선생님이라뇨. 쓰신 글을 보며 느낀 건 님께서 아는 연애 시절의 그 남자는 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님의 헌신을 몇 년간 배신해온 본인님을 망각하고 어머니가 쓰러진 것마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지금에야 비로소 밝혀진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그런 교사에게 맡기고 싶겠으며 또 배울 게 있는 건 맞나요? 그가 근무하는 지역에 맘카페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너무 오래 마음 아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인가요?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학부모가 알게 되면 소문 퍼지는 건 쉽습니다. 연애 중 남친의 바람으로 이별 시 보상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마음 다친 거 어떤 시기로든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선생이라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거론되는 직업이니 그 부분을 이용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복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직접적인 것들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서 추리할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쓴이도 똑같이 마음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맘처럼 편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요. 저런 놈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님은 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글 쓴 사람의 친구이자 이들의 연애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했고 제 친구의 아픔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었던 남자친구라서 저희 모두 친구의 희생을 이해했고 그의 임용을 응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반대했지만 제 친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은 잠도 못 자고 자신의 몸도 못 챙기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그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요. 임용을 합격하고 결혼 준비에 행복해하던 제 친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의 이중생활에 모든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고 매일같이 괴롭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너무나도 착한 제 친구, 불쌍한 제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3개월 좀 안 된 신혼부부예요. 요즘 매일 밤 남편이 잠들고 나면 거실에 나와서 혼자 서러워서 울고 당장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어요. 때때로는 자고 있는 신랑놈 보면 이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다가 다시 연애 때 행복했던 시절 생각만 하면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제 선택에 의한 결혼이었으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는 생각 등등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저는 학습 만화나 교재 사파를 그리는 프리랜서입니다. 연수입은 적을 땐 3천, 많으면 6천가량 됩니다. 대신 책 한 권 작업이 끝나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불규칙하고 휴가나 휴일이 없어요. 매우 불안정하죠. 신랑은 중소기업 사무직이고 연봉 3,500쯤 됩니다. 대신 야근 수당도 어느 정도 나오고 휴가 등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안정적인 편이죠. 저희 연애 4년 했어요. 저는 늘 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바쁜 저를 위해서 남편이 제 자취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고 거의 반동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코스트코를 데려가 준 건 남편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냉장고에 냉동식품 볶음밥 같은 거로 채워뒀고 서랍에 깡통 스프 같은 거 채워놓고 살았어요. 남편도 그때는 시간도 없는데 만들어 먹거나 비싸게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선 그냥 이런 거 데워 먹어. 라고 했었고요. 연애 때는 남편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저랑 깡통 스프 데워 먹고 빵 찍어 먹고 볶음밥 나눠 먹는 거 좋아했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둘 다 일하느라 바쁘고 그때처럼 냉장고에 냉동식품 채우니까 결혼 후에 남편이 한숨 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냐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밥이 먹고 싶대요.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집밥 갖다 해줬을 땐 싫다고 저희 집 와서 냉동식품 먹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에 새밥, 갓 구운 고등어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난 밥 못 해준다니까 그 이후로는 장 보러 갈 때마다 코스트코 카드 숨기거나 나중에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미루면서 피하고 코스트코 못 가게 하려고 길을 써요. 결혼 후에 제가 작업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같은 창작자들끼리 오피스 하나 빌려서 n분의 1로 월세나 전기세 나누면서 쓰는데 다들 집중하는 마감 분위기라 저도 탄력받아서 일도 잘 되고 이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이 시부모님 댁이랑 무척 가까워서 그런지 낮 시간에 제가 집에서 작업하면 갑자기 놀러 오시거나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여튼 작업실 쉐어비로 한 달에 15만원가량 내는데 남편이 한 달만 이용하고 그냥 집에서 작업하면 안 되냐 하네요. 집에서 일해봤자 전기세 2, 3만원 더 나오는데 뭐하러 불편하게 매일 아침 화장하고 옷 입고 전철 타고 이동해서 밥도 밖에서 사 먹고 불필요한 돈 쓰냐고요. 집에서 일하면 집밥도 먹고 가끔 청소도 하면 좋지 않냐고요. 저녁에 밥 차려달라는 뜻으로도 들려요. 나는 작업실 환경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다니까 이제는 그림 그리는 남자들 다 변태들 아니냐? 그런 오타쿠들이랑 왜 같이 일하냐? 라는데 이때 정말 화나서 뭐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별말 안 하는데 마감 때문에 주말에도 작업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집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징징거리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남편은 여자가 예쁘게 꾸미는 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나 봐요. 연애 때 남편은 제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무래도 만화가라는 직업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 솔직히 건강을 해치기 쉬워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과체중과 디스크로 고민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운동하면서 살 빼고 지금 남편 만나면서 예쁘게 꾸미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행 때 면세점에서 마침 떨어진 화장품들 구매하는데 남편이 밖에 3, 4천원짜리 화장품들 많은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거 사냐? 라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때 파운데이션이랑 섀도우 팔레트 샀었는데 나중에 제가 백화점에서 스킨이랑 선크림 사온 거 영수증 보더니 대체 화장품에 얼마를 쓰는 거냐? 라고 화내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서너 개만 쓰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이렇게 비싼 거 쓰냐? 라면서 제 화장대 화장품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 주고 산 거야? 이러는데 진짜 스킨병으로 남편 머리 치고 싶었어요. 저 기초랑 파운데이션 정도만 백화점 브랜드 쓰고 색조 계열은 거의 로드샵이용이에요. 기초도 남들이 경악할 정도로 비싼 거 안 쓰고 프리메라나 클리니크 써요. 남편한테 여자들 보통 이 정도 쓰고 또 한 번 사면 3, 4개월은 거뜬히 쓴다. 당신이 말하는 저렴한 로드샵 화장품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걸 써야 한다. 등등 설명했더니 또 한동안 궁시렁궁시렁. 화장품 이후에는 제가 미용실 가는 거나 헬스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 헬스는 아무래도 신혼집 때문에 이사해서 새로 등록하려고 이번 달에 집 근처나
작업실 근처 헬스장 알아보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한숨 쉬면서 그냥 저녁에 나랑 같이 아파트 단지 몇 바퀴 돌면 안 되냐? 랍니다. 그때 터져서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어? 넌 내가 예쁜 게 좋지만 예뻐지려고 돈 쓰는 건 싫어? 등등 막 뭐라고 퍼부으니까 한숨 쉬면서 우리 엄마는 너처럼 돈 쓰지도 않으시고 너는 사치가 심한 것 같아. 나도 불만이 많아. 라네요. 저희가 6개월에 30만 원 하는 헬스장도 벌벌 떨 정도로 궁핍하지 않아요. 집도 양가에서 풍족하게 지원해 주셔서 대출 없이 샀어요. 그러고도 돈이 좀 남아서 혼수하고도 약간 저축해 놓은 상태고요. 자녀 계획은 2, 3년 후에 갖기로 합의해 놓았고요. 솔직히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결혼까지 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런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을 결혼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위해 포기하자니 결혼 자체가 너무 후회되고 미칠 것 같아요. 미혼일 때 내 모든 걸 이미 봐왔던 남자여서 이대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어도 화장품 하나 살 때마다 남편 허락 받아야 하고 외출 준비 때마다 나보면서 한숨 쉬는 남편 보니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요. 인생에서 저 남자를 지우고 다시 혼자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미혼이었을 때 기혼이던 친구들이 신혼 때는 저도 결혼하라면서 종용하다가 1년 좀 지날 쯤에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너무 하루하루 우울하고 결혼이 후회돼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부모님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저건 그냥 남자가 정신병구 같은데? 이쁜 건 좋은데 투자는 하지 마라.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냥 집구석에서 해라. 화장품 사는데 싼 거 써라. 애기는 어떻게 키운대? 돈 아까워서. 조리원이나 가게 하겠어요? 집에서 나으라 하겠죠. 이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살란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그 남잔 천하의 이기적인 놈이에요. 님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님에게 빌부터 좀 먹는 존벌레보다도 못한 놈 당장 내다 버려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본인이 전업인 것도 아닌데 돈 쓰는데 뭐라 하는 남자. 앞으로는 마트만 가도 짜증내면서 영수증 가지고 따질 겁니다. 부모님이나 남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박.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읽어보니 쓰니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사는데 그것을 하면서 돈이 든다고 아깝다고 저러는 거 소름 끼치네요. 그렇다고 쓰니가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도 하고 집에서 청소랑 살림 다 하고 요리도 항상 해놓고 기다리고 아주 무료로 도우미 잠자리 거기다가 월급도 벌어오면서 그 남자 아주 좋겠네요.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먹이거나 입히는 것도 아깝다고 하고 와이프 산후조리원도 아깝다고 할 놈이네요.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부모님이 만일에 이 상황을 알게 돼서 귀한 딸이 모든 걸 눈치 보면서 사고 싸우고 정말 생필품에 덜덜 떨면 얼마나 그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지금은 3개월 눈치 보며 그랬다 치지만 5년 그렇게 눈치 보고 자존감 떨어지고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훨씬 더 속상하고 마음 찢어지실까요? 그 순간에 부모님은 좀 더 일찍 말하지, 좀 더 일찍 그만두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말끝마다 지 엄마랑 비교질이네. 그렇게 안 입고 돈 아까우면 엄마랑 결혼해서 궁상 떨며 매 끼니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먹어가면서 살면 되겠구만. 남의 집 딸 데려다가 옹고집전 찍고 앉았네. 아유, 전업도 아니고 일하는데 저 정도도 못쓰게 하냐? 진짜 안 써서 살찌고 몇천 원에 목 늘어진 티 입고 다니면 뭐라 할 거면서. 말해봐요. 그럼 내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우선이 아닌 가정을 우선으로 할 테니까 일 그만둔다고. 그럼 또 아니, 이러면서 찍소리 못할걸? 아이는 2, 3년이 아닌 그냥 평생 갖지 마요. 저런 사람이 퍽이나 아이 낳는 비용에 키우는 비용이 안 아깝겠다. 기저귀도 아이마다 다르게 차야 되는데 비싼 게 맞아서 비싼 거 채우면 애기 진물 나고 벌개지고 상처나고 아파서 울어도 어차피 갈 거 싼 거 채우고 잘 씻겨주고 버리면 되지 라고 할 양반이네. 그런 거 하나 안 해줄 거면서. 그냥 시어머니도 사치한다고 난리인데 사치하는 거 안 보여주겠다고 집에 도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참겠다면 뭐
나중에 아기 분유 바뀌고 기저귀 바뀌고 금방 작아지는 옷 새로 사고 할 때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할 걸 하는 생각 분명 할 거라는 건 각오예요. 아니면 아기를 낳지 말던가. 보통 여자는 자기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자식 관련된 건 참을 수가 없거든. 보통 여자라면. 남편한테 얘기해보세요. 이제부터 가사에 신경 쓰겠다고, 건강 안 좋아져서 일 그만두고 집밥이랑 청소 완벽히 하겠다고. 자기가 벌어다 준 걸로 비싼 화장품 안 사고 알뜰하게 살림 살겠다고 해보세요. 개거품 물걸요? 님 남편 병구예요. 원래 병구였는데 숨기고 숨기다가 이제서야 발각된 거죠. 님 남편 연애 때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얼굴도 이쁘고 집에서 가능한 업무니 집안일 다 떠넘기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님 돈 버는 거 지도 상관하고 싶겠죠. 왜냐면 지가 못 버니까요. 님 돈도 지 돈처럼 생각하고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잘 벌어봐요. 님 돈 쓰는 거 왜 시시콜콜 간섭질일까요? 능력 없는 놈들이 되게 저래요. 찌질력 폭발하는 거죠. 연애 땐 세상 쿨한 척하는 놈들도 결혼하면 찌질하게 구는 것도 다 능력 없는 놈이 저런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 본성을 감추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무서운 놈이네.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자신들의 딸이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견디며 살았다는 걸 아시면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죄스러워 하실 겁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썰닭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엔 시간이 빨리 가죠? 아까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된장찌개 vs 김치찌개 질문 남겨봤는데 재밌네요. 지금 보니까 된장찌개 53%, 김치찌개 47%네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된장찌개가 많았어서 아까 된장찌개 해 먹었어요. 종종 질문 남겨봐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된장찌개는 냉이를 넣어야 돼. 냉이 넣었어? 아니, 사러 가기 귀찮아서 못 넣었어.